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이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주소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 울산지법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80여 명을 주소지가 중구인 것처럼 속여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데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며 징역 8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허위 당원 모집을 공모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원을 모집할 당시엔 당내 경선 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허위 당원을 모집했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김 구청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모집했던 그 내용이 저하고 공모했다고 그렇게 만들어간 검찰은 좀 무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결백을 주장해왔고 또 그 결백을 또 재판부에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기호 중구위원 등 12명의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울산 지역 정치권에서 환영의 입장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시의회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조선산업 방산 분야에서 기업 간 공정 경쟁에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HD현대중공업 특수선 부문 노동자 1,700여 명의 고용 불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며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태화강 물줄기를 따라 백악기로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대곡리와 천전리 등 10개 명소를 선정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을 위한 조례 작성과 현장 학술 조사 등을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8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차 전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차세대 배터리 파크 조성 사업과 연계한 차세대 2차 전지 상용화 지원센터가 올해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신청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차세대 리튬 2차 전지 기술 분야를 신청했으며 오는 2월 지정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차 전지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울산 쇠부리 소리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문화재청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반구천 일원의 암각하에 세계유산 등재에 조속한 추진과 함께 울산시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있는 쇠부리 소리의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삼국 통일 기반의 원동력이 달천 철장에서 생산된 철로 만든 무기였다며 달천 철장에서 구전된 국내 유일의 풍철기원 노동요인 쇠부리 소리에 국가 무형문화재 등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왕암공원 둘레길을 걸으며 문화예술 공연을 즐기는 행사인 대왕암 달빛 문화제가 5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대왕암 달빛 문화제는 지난 2011년 시작돼 지난 2018년까지 매년 진행돼 왔으며 동구 지역 문화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다시 개최됩니다.
대왕암 달빛 문화제는 다음 달 8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아 다음 달 10일 저녁 개회식을 갖고 달빛 걷기 행사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도 마약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마약으로 인한 사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기관들이 마약 근절과 마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새벽 한 차량이 울산시청 주차시설을 들이받습니다. 경찰이 실탄과 테이저건까지 쏘며 마약을 투약한 30대 부부를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낮에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남성 3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220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고 올해도 벌써 40명 이상 붙잡혔습니다. 저희도 이게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학생까지 간 것은 선을 넘은 거 어느 정도 그래서 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일상생활 속까지 파고들고 있는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울산 지역 주요 기관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와 교육청, 검찰과 경찰, 해경과 약사회, 마더스 병원이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는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자 치료 보호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원천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인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욱 철저하고 더 완벽하게 교육해서 절대 학생들에게 마약이 침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해경은 마약사범 수사와 검거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 연계에도 힘쓰기로 했고 의료기관은 중독자 치료와 재활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협약기관들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대규모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예방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마약 퇴치본부 설치도 추진하는 등 마약 청정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울산 지역 전체 경찰서에 수사 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울산경찰청은 현재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사 민원 상담센터를 울산경찰청 산하 전 경찰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는 수사 민원 상담센터는 경제범죄 수사관과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에게 민형사상 구제 절차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울산시에 1회 추경 예산 16억 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어제 예산심의사에서 울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단지 조성 7억 원과 심리대반 은하수 조명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3D 프린팅 해외 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 사업 1억 3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16억 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 1회 추경 예산 4,463억 원 가운데 총 69억 8,800만 원이 삭감됐으며 예산안은 오는 1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련 상생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어민단체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어민대책위원장 A씨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상풍력 사업 어민 상생자금 70억 원을 해상풍력에 찬성하는 특정 어민단체에 임의로 배분하고 남은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올 1월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6.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6.88%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동구가 6.84%, 북구 6.74%, 중구 6.57%, 남구 6.38% 순으로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으로 제곱미터당 1,328만 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야산으로
제곱미터당 42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말까지 구군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울산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4월 울산의 제조업 업황지수는 70으로 전달 대비 15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 100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울산의 제조업 업황지수는 지난 2021년 7월 100을 기록한 이후 21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최근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울산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범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 1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자 주인이 뒤쫓아 나갔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공범이 들어가 귀금속을 더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잡고 보니 이둘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쯤 검은색 옷차림의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5분 뒤 남성이 문을 열고 뛰쳐나오고 뒤따라 나온 금은방 주인과 행인 한 명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한참을 쫓다 남성을 놓친 주인은 근처 지구대에 절도 신고를 했습니다.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은 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뒤 주인이 금팔찌 3개를 꺼내 보여주자 가장 큰 하나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절도범을 쫓던 주인이 가게에 돌아오니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나머지 2개의 팔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인이 금은방을 비운 사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다른 공범이 금은방에 침입한 겁니다. 금은방 사장이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절도범을 쫓아간 사이 일행 1명이 금은방에 들어와 나머지 팔찌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9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모두 1,0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훔쳤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 11시쯤 절도범 2명을 학교에서 붙잡았는데 모두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훔쳐간 금팔찌 3개는 경찰이 모두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절도범들의 여죄 여부를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남구청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들로 구성된 철새 탐조단을 발족했습니다.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태화강 어린이 철새 탐조단은 어제 발대식을 가진 뒤 태화강 일대에서 탐조 강의를 듣고 탐조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철새 탐조단은 어린이날과 세계 철새의 날이 있는 5월부터 태화강 3호대 숲 일대에서 철새 홍보관과 연계해 본격적인 탐조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가 어제 개관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센터는 60억 원이 투입돼 울주군 옛 대송야영장 부지에 건립됐으며 본관동과 별관동, 회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관동은 전시체험관과 환경실천관, 별관동은 환경요리실과 실험실, 야외는 생태 텃밭과 태화강 체험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일은 학생들에게 무료 개방되며 주말은 일부 유료화로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에서 비혁신도시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이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전국 지자체들의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겨 행정적 비용만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은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울산 중구를 포함한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국제 아트페어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울산 국제 아트페어 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제1회 울산 국제 아트페어를 시작으로 올해 3회째를 맞았으며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90개 갤러리가 참가해 4천여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산 국제 아트페어는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진행하는 아트페어 아시아 후쿠오카와 업무 협약을 맺으며 글로벌 아트페어로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가 지난 27일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와 합동으로 소방드론 운용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모의 비행과 영상 촬영 송출 등 소방드론 운용자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으며 구조대원과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의 상호 운용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방드론은 화재와 구조 등 광범위한 재난 현장 지휘와 구조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절벽 등에서 인명 검색 용도로 활용도가 높아 최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